요르단은 중동에 위치한 나라로 전설적인 땅으로 여겨집니다. 이곳은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이자 세계 신 7대 불가사의 중 하나인 고대 도시 페트라의 본고장입니다. 또한 요르단에는 성경에 등장하는 많은 유적지가 있으며 다양한 문화가 융합된 작은 나라로 수많은 전설이 전해지고 있습니다. 함께 요르단을 여행하며 이 나라의 가장 독특하고 흥미로운 사실 24가지를 알아보도록 합시다. 사해, 수도 암만, 고대 도시 페트라, 제라시와 같은 명소들뿐만 아니라 강력한 요르단 군대의 모습에도 깜짝 놀랄 것입니다. 24. 요르단은 사해 연안에 위치해 있다. 요르단의 공식 명칭은 요르단 하심 왕국이며 중동에 위치한 아랍 국가입니다. 북쪽으로는 시리아, 북동쪽으로는 이라크, 남동쪽으로는 사우디아라비아, 서쪽과 남쪽으로는 이스라엘과 접하고 있습니다. 요르단의 국토 면적은 약 96,000km2이며 월도미터에 따르면 현재 인구는 약 1000만 명에 달합니다. 수도는 암맨입니다. 요르단은 사해 연안에 위치하며 이 소금 호수를 이스라엘과 공유하고 있습니다. 이웃한 아랍 국가들과 달리 요르단은 석유가 없으며 천연자원이 매우 제한적입니다. 실제로 요르단은 석유와 천연가스를 주로 수입에 의존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나라는 사막부터 산악지대까지 다양한 지형을 갖추고 있으며 수천 년의 역사를 자랑하는 문화적으로도 매우 풍부한 나라입니다. 23. 요르단의 법률. 요르단에서는 술이 허용되지만 다른 종류의 자극제는 금지되어 있으며 적발될 경우 무거운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동성애는 합법이며 소규모 LGBT 커뮤니티도 존재하지만 이성 커플이라 하더라도 공공장소에서 애정을 표현하는 것은 부정적으로 여겨집니다. 사형제도는 법적으로 인정되지만 극히 드문 경우에만 시행되며 매우 심각한 범죄에 한해서만 적용됩니다. 또한 정부나 군사시설을 촬영하는 것은 불법이며 타인의 동의 없이 사진을 찍는 것은 특히 베두인족 여성들에게는 극도로 무례한 행동으로 간주됩니다. 고고학적 유물의 불법 반출도 엄격히 금지되며 요르단에서 가장 우수한 공항 중 하나인 퀸 알리아 국제공항에서는 이를 철저히 단속하고 있습니다. 22. 요르단의 결혼 전통은 일주일 동안 지속된다. 요르단 사람들은 관대하고 친절한 것으로 유명합니다. 결혼식이 다가오면 그들은 모든 것을 아낌없이 준비합니다. 세계 대부분의 나라에서는 결혼식이 하루나 이틀 정도 열리지만 요르단에서는 결혼식이 무려 일주일 동안 이어집니다. 따라서 요르단 결혼식에 초대받는다면 긴 축제를 즐길 준비를 해야 합니다. 전통적인 요르단 결혼식은 3가지 주요 과정으로 이루어집니다. 먼저 신랑의 어머니가 예비 신부와 사적으로 대화를 나누며 서로를 이해하는 시간을 가집니다. 신부가 이를 받아들이면 양가 가족이 모여 약혼의 의미로 파티야를 낭독합니다. 그런 다음 신랑 측의 연장자들이 신부의 집을 방문해 달콤한 간식을 가져오며 친목을 다집니다. 요르단 결혼식에서 가장 즐거운 순간은 바로 전통춤입니다. 손을 맞잡고 함께 추는 다브케, 데크 춤이 결혼식의 하이라이트인데 이는 전통 민속 춤이므로 처음 접하는 사람들도 주위 사람들에게 배워가며 함께 즐길 수 있습니다. 21. 블랙 아이리스. 요르단의 국화. 월스트리트 인터내셔널 매거진에 따르면 별표 블랙 아이리스, 아이리스 니그리칸즈 별표는 요르단의 국화로 선정되었으며 야생화의 여왕이라고 불립니다. 요르단의 압둘라 2세 국왕은 이 희귀한 식물을 보호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블랙 아이리스는 바위, 언덕, 심지어 사막에서도 피어나는 야생화로 세계에서 가장 희귀한 꽃 중 하나입니다. 깊은 보랏빛에서 거의 검은색에 가까운 꽃잎과 중앙의 흰색 반점이 독특한 색감을 자아냅니다. 이 꽃은 중동 지역, 특히 요르단, 사해 주변, 요르단강, 그리고 아전, 산맥 등 사막 외곽에서 자생합니다. 영국의 식물학자 별표 존 길버트 베이커 별표는 1800년대 요르단 탐험 중 이 꽃을 발견하고 그 색이 거의 검은빛을 띠고 있어 블랙 아이리스라는 이름을 붙였습니다. 매년 3월에서 4월 사이 봄이 되면 이 아름답고 희귀한 꽃을 보기 위해 많은 관광객이 요르단을 찾습니다. 20. 페트라. 세계 7대 불가사의 중 하나. 페트라는 바위를 깎아 건설된 고대 도시로 수도 암만에서 남쪽으로 약 240km 떨어진 곳에 위치합니다.
이곳은 자연의 아름다움과 고대 건축 양식이 조화를 이루며 1985년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으로 지정되었고 세계 7대 불가사의 뉴 세븐 원더스 오브 더 월드 중 하나로 선정되었습니다. 유네스코는 페트라를 고대 동방의 전통과 그리스 건축이 어우러진 세계에서 가장 유명한 고고학 유적지 중 하나로 평가하고 있습니다. 페트라는 한때 사막 속에 묻혀 잊혀진 도시였습니다. 별표 나바테아 왕국, 나바타현 킹덤, 별표 2000년 이상 전에 바위를 깎아 신전, 무덤, 주택을 조성한 곳으로 놀라운 아름다움을 자랑합니다. 나바테아인들은 아랍 유목 민족으로 수리공학에 뛰어나 복잡한 수로와 저수 시스템을 구축해 사막에서도 번성할 수 있었습니다. 또한 정교한 건축 기술을 보유하고 있었으며 도시 곳곳에서 정밀한 조각과 웅장한 건축물을 볼 수 있습니다. 페트라는 나바테아 왕국의 수도가 되었지만 후에 로마 제국에 정복된 후 점차 버려졌고 사막의 모래 속에 묻혔습니다. 이후 오랫동안 베두인 부족들이 이곳에서 거주했습니다. 별표 1812년 스위스 탐험가 요한 루트비 부르크하르트, 요한 루드비히 버카드, 별표가 아랍어를 구사하며 이 지역을 여행하던 중 페트라를 서구 사회에 다시 알렸습니다. 페트라는 도시 외곽에 위치한 신전과 무덤으로도 유명합니다. 일부 무덤은 단순한 형태로 장식 없이 다수의 매장 공간이 있는 바위 속에 조성되었습니다. 반면 일부 무덤은 세밀한 조각과 화려한 장식이 특징입니다. 페트라에서 가장 유명한 무덤은 별표 알카즈네, 보물창고, 별표입니다. 이곳에 보물이 숨겨져 있다고 믿었던 현지인들 때문에 이런 이름이 붙여졌습니다. 고고학자들은 이를 2층 구조의 무덤으로 분류하며 정면 너비는 25m, 높이는 39m에 달합니다. 이 잃어버린 도시로 가기 위해서는 폭이 3m도 되지 않는 협곡 시크를 지나야 합니다. 현재까지도 도시의 약 15%만 발굴되었으며 나머지는 여전히 땅속에 묻혀 있습니다. 여러분은 이 신비로운 고대 도시 페트라를 탐험해 보셨나요? 아니면 사라진 시대의 역사를 직접 경험하고 싶으신가요? 아래 댓글로 남겨주세요. 19. 요르단의 강력한 군대. 요르단의 군대는 중동 지역에서 가장 전문적이고 훈련이 잘 된 군대 중 하나입니다. 육군, 해군, 공군을 포함하여 총 10만 명의 병력이 있으며 철저한 훈련을 통해 강한 전력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요르단 내에서 베두인족은 소수 민족이지만 하심 왕조에 대한 충성심 덕분에 군대에서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또한 요르단의 정보기관은 이 지역에서 가장 중요한 정보기관 중 하나로 평가되며 국내외에서 발생할 뻔한 테러 공격을 저지한 경험이 많습니다. 특히 극단주의 단체에 대한 대응 작전에 참여하며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게다가 요르단은 특수작전 부대를 보유하고 있으며 그 중에서도 대테러 작전 수행을 위한 특수부대가 존재합니다. 특히 압둘라 2세 특수작전 훈련센터는 세계적으로도 손꼽히는 최첨단 군사훈련 시설로 요르단뿐만 아니라 다른 국가의 정예 병력들도 이곳에서 훈련을 받습니다. 18. 요르단의 달의 계곡. 혹시 영화 듄, 아라비아의 로렌스 오브 아라비아 또는 별표 알라딘, 별표를 좋아하시나요? 댓글로 알려주세요. 오늘 여러분을 그 영화들이 촬영된 요르단의 특별한 장소로 안내하겠습니다. 요르단은 세계 어디에서도 볼 수 없는 독특한 풍경을 가진 나라입니다. 그 중에서도 가장 인상적인 곳이 바로 와디럼, 웨이디아이럼, 즉 달의 계곡입니다. 이곳은 마치 지구가 아닌 다른 행성에 온 것 같은 느낌을 주는 곳입니다. 와디럼은 요르단 남부, 사우디아라비아 국경 근처에 위치한 바위 사막입니다. 요르단에서 가장 유명한 관광지 중 하나로 독특한 암석 지형과 자연미, 그리고 깊은 문화적 역사로 널리 알려져 있습니다. 이곳의 지형은 사암과 화강암으로 이루어져 있으며 약 720km 이 광대한 지역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곳에는 전통적인 베두인 부족이 거주하며 관광업에도 적극 참여하고 있습니다. 이 지역은 선사시대부터 사람이 거주해왔으며 암각화, 바위에 새겨진 그림과 문자들이 곳곳에서 발견됩니다. 고대에는 아시아와 유럽을 잇는 중요한 무역로 역할을 했으며 제1차 세계대전 당시에는 군사 거점으로 사용되기도 했습니다. 특히 영화 아라비아의 로렌스의 실제 주인공인 영국인 토머스 에드워드 로렌스가 이곳에서 시간을 보냈으며 현재도 그가 머물렀던 집을 방문할 수 있습니다. 1962년 영화 아라비아의 로렌스가 이 사막에서 촬영된 이후 많은 영화들이 이곳을 배경으로 촬영되었습니다.
특히 듄, 로그원, 스타워즈 스토리, 로그원, 알라딘, 마션, 더 마션, 프로메테우스, 프로메시어스 등 할리우드 대작들이 이곳에서 촬영되었으며 별표 인디아나 존스와 최후의 성전, 인디아나 존스 앤드 더 라스트 크루세이드 별표의 일부 장면은 요르단의 고대 도시 페트라에서 촬영되었습니다. 번호 17. 세계에서 가장 작은 호텔. 이 특별한 호텔은 요르단의 쇼박 지역에 위치해 있습니다. 호텔이라기보다는 오래된 자동차 한 대가 매트리스와 담요를 갖춘 형태입니다. 두 사람이 머물기에 적합한 공간이죠. 이 호텔의 주인은 주변 땅을 정비하고 카펫을 깔았으며 자동차 외부를 눈길을 끄는 그림들로 장식했습니다. 알말람 호텔은 2011년부터 운영되고 있으며 객실은 자동차 내부 단 한 곳뿐입니다. 침구류, 담요, 베개 등이 깨끗하게 정리되어 있어 쾌적한 숙박이 가능합니다. 단 $75만 내면 자동차 안에서 하룻밤을 보낼 수 있으며 동굴을 개조한 공간이 로비 역할을 합니다. 이 호텔에서 머물러 보고 싶으신가요? 여러분의 의견을 댓글로 남겨주세요. 번호 16. 전통 요리. 요르단 사람들이 가장 자랑스러워하는 것 중 하나는 바로 전통 요리입니다. 여행자라면 꼭 맛봐야 할 대표적인 요리로 만사프, 맨세입가 있습니다. 쌀 위에 닭고기 또는 양고기를 올리고 제이미드라는 요거트 소스를 곁들여 먹는 요리로 요르단의 특별한 행사에서 빠지지 않는 음식입니다. 또 다른 전통 요리로 저브가 있습니다. 베두인족이 즐겨 먹는 요리로 닭고기 또는 양고기와 채소를 여러 층으로 쌓은 후 땅속 오븐에 넣어 천천히 익히는 방식으로 조리됩니다. 한 가지 재미있는 요르단의 식사 예절이 있습니다. 누군가 식사에 초대하면 3번 거절한 후에야 받아들이는 것이 예의로 여겨진다고 합니다. 번호 15. 성스러운 땅. 요르단은 종교적으로 중요한 역사를 간직한 축복받은 땅입니다. 유대교, 이슬람교, 기독교에서 요르단 계곡과 사해, 데드시, 주변 지역은 성지로 여겨집니다. 성경에서도 이곳은 하나님의 정원, 가든 오브 갓으로 언급되며 종교적 역사적으로 중요한 의미를 지닌 장소입니다. 요르단은 이슬람교를 믿는 인구가 대다수를 차지하며 이슬람교와 관련된 주요 성지 중에는 예언자 무함마드의 동료들의 무덤이 있습니다. 또한 요르단 왕국은 기독교 공동체가 오랫동안 유지되어 온 곳으로 성경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세례를 받은 장소로 알려진 요르단 강 너머 베서니 비욘드 더 조던가 위치해 있습니다. 또한 요르단 곳곳에는 아름다운 교회들이 자리하고 있으며 마다바에 있는 성 조지 교회에서는 성지의 가장 오래된 모자이크 지도를 감상할 수 있습니다. 번호 14. 암만 정말 오래된 도시. 요르단의 수도인 암만은 지구상에서 가장 오래된 고대 도시일 수도 있습니다. 이곳에서 발견된 문서와 고고학적 증거에 따르면 이 도시는 기원전 13세기경부터 사람들이 거주해왔습니다. 암만은 너무나도 오래된 도시여서 성경에서도 랍밧 암몬이라는 이름으로 언급됩니다. 암만은 7개의 언덕 위에 자리 잡고 있으며 고대의 유산과 현대적인 요소가 조화를 이루고 있습니다. 방문객들은 로마 시대 안토니누스 피우스 황제 때 건설된 암만 원형극장을 방문할 수 있으며 이곳은 6,000명을 수용할 수 있는 규모로 공연과 오락 행사에 자주 사용됩니다. 또한 우마이야 궁전과 우마이야 칼리프 시대의 사막 위에 세워진 거대한 성체도 주요 관광 명소 중 하나입니다. 번호 13. 요르단을 40일 만에 도보 여행할 수 있다. 요르단은 비교적 작은 나라로 총 면적이 34,363평방마일입니다. 요르단 트레일, 조던 트레일은 402마일, 약 647km에 걸쳐 이어지며 완주하는 데 약 40일이 소요됩니다. 장거리 하이킹을 좋아하는 사람들에게는 꼭 한번 도전해볼 만한 코스로 페트라, 와디럼, 그리고 고대 그리스 로마 유적이 남아있는 가다라 등 요르단의 대표적인 명소를 지나가게 됩니다. 번호 12. 요르단 사람들은 매우 친절하다. 요르단 사람들은 외국인들에게 매우 친절하며 여행자로 방문하면 환영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요르단에서는 여성들이 지역 내 다른 나라들보다 훨씬 더 많은 자유를 누립니다. 여성들은 머리 스카프를 반드시 착용할 필요가 없으며 투표할 수 있고 운전도 가능하며 정치나 비즈니스 분야에서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일부 지역에서는 중매 결혼이 존재하며 결혼은 이슬람 또는 기독교 내에서만 가능합니다. 또한
요르단 사람들은 비교적 보수적인 편으로 아이들을 지나치게 칭찬하면 불운을 가져올 수 있다고 믿어 이런 행동을 피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들은 아이들이 올바른 성품을 갖추려면 일정 부분 엄격한 태도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번호 11. 요르단의 느보산. 높이 820m에 달하는 요르단의 느보산 마운트 네보는 성경에서 예언자 모세가 약속의 땅을 바라본 장소로 언급됩니다. 오늘날 이 산에 오르면 아래 풍경을 한눈에 볼 수 있으며 요르단강 계곡, 요르단강 서안에 위치한 여리고, 제리초, 시, 그리고 날씨가 맑을 때는 예루살렘과 베들레헴까지도 조망할 수 있습니다. 느보산은 또한 기독교 신앙의 첫 번째 예언자인 모세의 묘소가 있는 곳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을 이집트의 속박에서 해방시킨 인물로도 유명하며 이곳은 오랜 세월 동안 수많은 순례자들이 찾는 성지가 되어 왔습니다. 번호 10. 요르단에서 사해 탐험하기. 요르단은 세계에서 가장 낮은 지점이자 가장 유명한 천연 스파 중 하나인 사해 데드시를 방문할 수 있는 세 나라 중 하나입니다. 사해는 해수면보다 약 1411피트, 약 430m 낮은 곳에 위치한 소금호수로 그 독특한 특성으로 많은 여행객들을 끌어들이고 있습니다. 사해가 죽은 바다라고 불리는 이유는 이 지역의 생물종이 극히 적기 때문입니다. 높은 염분 농도로 인해 대부분의 동식물이 살기 어려우며 주로 조류, 알게만이 존재합니다. 일반적인 바다의 염분 농도는 3에서 4% 정도지만 사해의 염분 농도는 약 33%로 무려 10배에 달합니다. 이러한 높은 염도 때문에 물고기는 이곳에서 살아남을 수 없으며 일부 박테리아와 고대 미생물, 할로페렉스 볼카니이 많이 생존할 수 있습니다. 고대 그리스인들은 사해를 아스팔타이트 호수, 에스팔타이츠 레이크라고 불렀으며 이는 오래전부터 호숫가에 아스팔트가 퇴적되었고 채굴되었기 때문입니다. 사해의 면적은 약 233평방마일, 약 603제곱킬로미터에 달하며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에서도 접근할 수 있습니다. 높은 염도로 인해 사해의 물은 밀도가 매우 높아 사람이 물에 떠 있는 독특한 경험을 할 수 있습니다. 몸을 물에 담그면 즉시 수면 위로 뜨게 되어 자연스럽게 둥둥 떠 있는 느낌을 받을 수 있습니다. 세계경제포럼, 월드 이코노믹 포럼에 따르면 수십 년 동안 가뭄과 산업적 미네랄 채굴로 인해 사해의 수위가 매년 1m 이상 감소하며 점점 말라가고 있다고 합니다. 이에 따라 이스라엘은 요르단과 협력하여 이 거대하고 독특한 염수원을 복원할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요르단의 신비로운 사해를 방문해보고 싶나요? 이 지역에 대한 여러분의 생각을 댓글로 남겨주세요. 9번. 요르단은 오랫동안 난민들의 피난처였다. 요르단은 현재 이웃 국가들만큼 심각한 갈등을 겪고 있지는 않지만 오랫동안 분쟁을 피해온 사람들에게 피난처가 되어 왔습니다. 이 지역의 혼란 속에서 중립적인 땅으로 여겨지는 요르단은 주변국의 분쟁에서 도망쳐온 많은 난민들을 받아들였습니다. 특히 현재 요르단에는 약 200만 명의 팔레스타인 난민과 140만 명의 시리아 난민이 거주하고 있습니다. 인구가 950만 명에 불과한 이 나라에서 난민들은 전체 인구의 3분의 1 이상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또한 32개의 국제기관에서 약 1200명 이상의 직원이 요르단에서 난민을 지원하기 위해 일하고 있다고 추정됩니다. 8번. 직선으로 그어진 국경선. 중동의 다른 나라들과 비교했을 때 요르단의 북동쪽 국경선은 마치 자로 그린 듯이 보입니다. 사실 제1차 세계대전 이후 오스만 제국이 몰락하면서 영국과 프랑스의 개입으로 이 지역의 국경이 다시 그려졌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지도 제작자들은 자와 연필을 사용하여 요르단의 국경선을 결정했습니다. 또한 요르단은 여러 나라와 국경을 접하고 있는 국가 중 하나입니다. 중동의 중심부에 위치한 요르단은 북쪽으로는 시리아, 동쪽으로는 이라크, 남쪽으로는 사우디아라비아, 서쪽으로는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 영토와 접해 있습니다. 심지어 요르단의 홍해 해안에서 서쪽을 바라보면 이집트의 시나이 반도를 볼 수도 있습니다. 7번. 세례 요한이 예수를 세례한 요르단강. 요르단강은 갈릴리 호수에서 사해까지 217km에 걸쳐 흐르는 강입니다. 이 강의 지류는 이스라엘, 요르단, 시리아, 그리고 팔레스타인 서안 지구까지 흘러갑니다. 기독교 신자들은 예수가 십자가에 못 박히기 전 세례 요한에게 이 강에서 세례를 받았다고 믿고 있습니다. 매년 수천 명의 관광객이 이 강을 방문하여 세례를 받으며 기독교인들에게 신성한 장소로 여겨지고 있습니다. 또한 요르단강 유역은 요르단의 독특한 농업지역 중 하나입니다.
이 지역에서는 수천 에이커에 걸쳐 고품질 바나나를 재배하고 있습니다. 서구 국가들에서는 바나나 소비량이 상대적으로 적지만 아랍 국가들과 북아프리카에서는 바나나가 매우 인기 있는 과일입니다. 특히 오만에서는 1인당 연간 바나나 소비량이 110파운드, 약 50kg에 달하며 그 뒤를 사우디아라비아가 잇고 있습니다. 6번 무집 생물권 보호구역. 무집 생물권 보호구역은 세계에서 가장 낮은 고도의 자연 보호구역으로 사해 동쪽 해안 근처에서 펼쳐지는 장엄한 자연경관으로 유명합니다. 이 보호구역은 깊은 와디 무집 협곡에 위치하며 해수면보다 410m 낮은 고도에서 사해로 흘러들어갑니다. 7개의 강줄기에서 1년 내내 흐르는 물과 고도 변화가 결합하여 독특한 생태계를 형성하였습니다. 이곳에는 300종 이상의 식물, 10종의 육식동물, 그리고 다양한 텃새 및 철새들이 서식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일부 산악지대와 외딴 계곡은 접근이 매우 어려워 희귀한 산악염소, 야생 고양이 및 기타 멸종위기 동물들에게 안전한 서식지를 제공합니다. 무집 생물권 보호구역이 흥미롭다고 생각하시나요? 아래 댓글로 의견을 남겨주세요. 5번 산속에서 즐기는 자연 온천 목욕. 아랍어로 하맘은 공중 목욕탕을 의미하지만 요르단의 하맘만 마인, 헤마만 마인은 특별한 곳입니다. 마인 온천은 와디 자르카 마인, 웨이디아이 자르카 마인 산맥 속에 위치해 있으며 나트륨, 칼슘, 염화물 등 미네랄이 풍부한 온천수가 뜨거운 암석에서 쏟아져 나옵니다. 이 온천수는 섭씨 45에서 60도 사이의 온도를 유지하며 관광객들은 이곳에서 편안한 온천욕을 즐길 수 있습니다. 4번 예라시 로마 밖에서 만날 수 있는 가장 아름다운 고대 로마 건축물. 고대 로마 건축물을 감상하고 싶은 분 계신가요? 댓글로 남겨주세요. 만약 고대 로마 건축물에 관심이 있다면 반드시 요르단을 방문해야 합니다. 암만 북쪽에는 요르단이 자랑하는 고대 도시 예라시, 제레시가 있습니다. 이곳은 수천 년 전에 지어진 유적지가 보존된 고고학적 명소로 로마 건축 양식을 그대로 간직하고 있습니다. 예라시는 한때 로마 제국 동부 국경에서 가장 중요한 10개의 도시 중 하나인 데카폴리스, 디케폴리스 위 일부였습니다. 예라시의 고대 로마 유적은 약 6,500년 전으로 거슬러 올라가며 웅장한 신전, 극장, 광장, 그리고 기둥이 늘어선 거리 등을 포함하고 있어 마치 고대 로마로 시간여행을 떠난 듯한 느낌을 줍니다. 로마 시대의 예라시는 번성하여 중요한 문화 및 상업 중심지로 자리 잡았으며 오늘날에도 극장, 경마장, 히포드롬, 그리고 하드리아누스 개선문, 하드리안 S 아치 같은 유적을 통해 그 웅장함을 감상할 수 있습니다. 또한 예라시는 예라시 페스티벌, 제레시 페스티벌과 같은 축제 및 문화 행사로도 유명합니다. 이곳에서는 사람들이 고대 그리스와 로마 시대의 복장을 입고 다양한 전통 공연을 펼칩니다. 암만의 중심부에서 가장 높은 언덕에는 헤라클레스 신전과 로마 극장이 자리 잡고 있는 시타델이 있습니다. 신전에는 허물어진 조각상과 비잔틴 양식의 건축 조각들, 그리고 코린트식 기둥이 남아있으며 특히 헤라클레스 조각상은 왼손에 단 3개의 손가락만 남아있어 인상적입니다. 가까운 곳에는 2000년 역사를 지닌 로마 극장이 있으며 이는 암만에서 가장 웅장한 건축물 중 하나로 로마 시대의 뛰어난 건축 기술을 보여줍니다. 특히 6,000명을 수용할 수 있는 원형 극장은 정교하게 설계된 경사 구조 덕분에 뛰어난 음향 효과를 자랑합니다. 3번 요르단의 커피와 베두인 문화. 요르단의 커피는 환대와 신뢰의 상징으로 존경을 표현하고 사람들을 하나로 묶는 전통적인 방식입니다. 일반적으로 주인은 손님에게 문제가 없다는 것을 알리기 위해 먼저 커피를 한 잔 마십니다. 두 번째 잔은 방에서 가장 연장자에게 제공되며 이후 다른 사람들에게 차례로 전달됩니다. 더 이상 마시고 싶지 않다면 컵을 좌우로 2-3번 흔들고 더 마시고 싶다면 컵을 올리면 됩니다. 또한 컵을 오른손으로 들어야 하며 왼손으로 드는 것은 예의에 어긋난다고 여겨집니다. 요르단 커피는 아라비카 원두로 만들어지며 흔히 카더맘이 첨가됩니다. 제공할 때 설탕이나 우유를 넣지 않지만 대추야자 또는 단 음식과 함께 즐길 수 있습니다. 요르단에서 인기 있는 또 다른 사교 활동은 쉬사 흡연으로 이는 나라 전역에서 널리 즐겨지고 있습니다. 2위 아카바는 요르단의 유일한 해안 도시입니다. 아카바는 요르단의 유일한 해안 도시이며 아카바만 해안에서 가장 크고 인구가 많은 도시입니다.
또한 아카바는 홍해로 가는 관문이자 요르단의 유일한 해변 리조트 지역입니다. 홍해라고 불리지만 이곳의 바닷물은 연중 맑은 상태를 유지합니다. 이곳에서 스노클링이나 스쿠버 다이빙을 하며 산호초와 해양 생물을 탐험하거나 배를 타고 인근 섬으로 여행할 수도 있습니다. 홍해라는 이름은 계절에 따라 바닷물에서 나타나는 붉은색의 남세균 때문에 붙여졌습니다. 그러나 요르단뿐만 아니라 이집트, 수단, 에리트레아, 지부티, 이스라엘, 사우디아라비아도 홍해에 접근할 수 있습니다. 홍해는 성경의 출애굽기에 등장하는 바다로도 유명합니다. 성경에 따르면 이스라엘 백성이 이집트인들로부터 도망칠 수 있도록 바닷물이 갈라졌다고 전해집니다. 요르단의 해안 풍경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여러분의 생각을 댓글로 남겨주세요. 1위. 요르단은 입헌 군주제 국가입니다. 요르단의 입헌 군주제는 국왕이 국가 원수이지만 정부는 총리와 의회가 이끌어간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현재 요르단 국왕은 압둘라 2세이며 1999년 그의 아버지 후세인 1세 국왕이 서거한 후 즉위하였습니다. 그는 1921년부터 요르단을 통치해온 하심 왕조 출신이며 예언자 무함마드의 직계 후손이기 때문에 지역 내에서 큰 존경을 받고 있습니다. 왕비는 라니아 알 압둘라, 구 라니아 알 야신로. 그녀는 국제적인 교육 및 보건 문제에 대한 활동과 뛰어난 미모로 전 세계적으로 유명합니다. 그녀는 세계에서 가장 영향력 있는 여성 중 한 명으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국왕과 왕비는 1993년에 결혼하였으며 두 아들과 두 딸을 두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요르단에 대한 가장 흥미로운 24가지 사실을 살펴보았습니다. 여러분은 이 사실들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혹시 요르단에서 특별한 경험을 해본 적이 있나요? 여러분의 생각을 댓글로 남겨주세요.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최신 영상을 받아보시려면 좋아요, 공유, 구독을 잊지 마세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